이 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 이 뉴스만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거 저희 고발뉴스 보도를 통해서 정리해드리는 이상호의 발뉴스 코너입니다. 선발 근거는 조회수, 그다음에 SNS 반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입니다. 윤전추를 아십니까? 윤전추. 야, 이분이 정말 뉴스에 핵이 됐어요. 윤전추. 그렇습니다. 윤전추. 네. 이분은 이전에는 전지현 씨의 트레이너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네. TV에서 이제 가끔 자주 아침 얼굴을-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얼굴을 저도 사실 그 시청률이 높아요. 요가라든가 트레이닝 같은 거 이렇게 네. 날씬한 분들이 나와서 하면 네네. 뉴스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스 말미에 왜 많이 하겠습니까? 나오죠. 일단 채널이 멈춥니다. 네, 일단 동공도 멈춥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뉴스라든가 아침 프로 하는 분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윤전추 씨 사실 스타였습니다. 네. 스타를 트레이닝 시키는 스타. 근데 이분 이름을 저희가 청와대 기사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배경도 이제 기사 네. 그래픽 보면 뒤에 쳐져 있죠. 어마어마하게 10월 28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올라간 기사인데 압도적으로 한 주간 기사 조회수 중에 많았습니다. 권력과 어떤 그 뒷얘기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이분이 유명 연예인, 재벌 이런 분들의 트레이너인데 개인 트레이너인데 그렇죠.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대통령의 체력은 국력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뭐 일하기 위해서 그런다. 근데 또 기밀로 이걸 분류해서 기밀이랍니다. 기밀. 신상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 기밀이라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3급 행정관이면은 행시 합격해서 10년 정도 일해야.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뇌물 안 먹고 예. 열심히 예. 올라가는 자리인데 이분이 3급 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일상적인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특종 보도에 따르면 약 1억 원대의 그러니까 이 윤전추 씨가 들어가고 나서 공교롭게도 헬스 장비가 들어가. 그렇죠. 헬스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하는 분인데 네. 들어가서 대민 서민들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하신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헬스 기구들이 최고급 기구들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과거에 모 호텔 피트니스 클럽 헬스 클럽이라고 안 합니다. 네. 호텔에서 그냥 조금 어려워야 돼요. 네, 피트니스 클럽. 고급스럽게 피트니스 클럽에서 피트니스 클럽. 쓰던 그 장비야. 그 장비가 업체도 똑같은 장비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분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만을 하고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 기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뭐 대통령이 7시간도 기밀이고. 기밀이. 모든 게 기밀입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분 이제 눈이 이제 좀 처져가지고 안검하술이라고 하나요? 그 그쵸. 수술 받았을 때도 어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냐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 언론이 공격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유명 스타 재벌 회장 트레이너가 청와대에 들어갔고 1억 원어치 장비를 샀는데 여기 대해서는 보수 언론이 여기서 뭐 별로 말도 광고하고 없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상한 나라의 뉴스가 톱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어버이 연합이 참 활동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또 한번 큰 거 한번 하셨어요. 메인이나 올라오시죠. 네. 영화 이거 자꾸 이게 다이빙벨이 나오네요. 근데 저희가 다이빙벨 기사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위에 링크된 기사들이 대부분 다이빙벨입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빙벨을 영화를 내려라. 서울극장에 모셨습니다. 60분이. 그래서 이분들 하신 말씀이 인터넷에 많이 통이 됐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유가족들이 상영을 반대하는 영화, 유가족 가슴 2번 울리는 영화 이거 내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유가족분들이 이 영화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유가족들과 함께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 영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관객과의 대화라고 그러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게스트 비지쇼? 준비하고 왔지? 지비를 같이 저희가 하고 있어요. 지비 주요 장면 간추려서 보시겠습니다.
태양이 없어서 너무나 어둠이 길게 느껴지는데 사고 직후에 자식을 잃고 왜 우리는 구하지 못했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진실을 위해서 목격자를 자청해 주신 우리 관객들이 가득 찬 걸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절망 속에서 희망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그냥 평소대로 그냥 수학여행 갔다가 2박 3일 갔다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잘 갔다 와 그냥 크게 그 아이를 뭐 배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만 제 막내 아들한테 야 누나 가는데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누나 잘 갔다 와 그리고 이제 인사를 시키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근데 4월 16일 이후로는 정말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바닷가로 간다고 해도 위험해서 못 간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에서는 구조하고 있다. 수백 대의 배, 헬기, 수백 명의 잠수사 정말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미칠 것 같잖아요. 저는 정말 지옥을 갔다 왔어요. 정말 팽목하는 지옥이었어요. 오늘 영화를 보셨으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말로서 진실 좀 밝혀주십시오. 언어서 좀 밝혀주시고요. 그 진실을 밝히시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런 대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영화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무려 네. 관객과의 대화를 합니다. 네. 근데 어제 밤에도 우리 유가족분들이랑 같이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놀라세요. 요즘에 유족분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위로하러 왔지만 뭐 이석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무려 영화를 보시고 바로 이어서 하거든요. 1시간 동안. 근데 자리를 뜨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울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최고의 위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뭐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 참사가 벌어진 그 4월 16일 그때 딱 시간이 멈추신 거죠. 예. 그 뒤로는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건데 마음이 아프네요. 역시. 저도 그때 봤었는데 언론 보도 나오는 것과 그 유가족분들 당시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이 느꼈을 그 괴리감이 얼마나 참혹했을까. 뭐 대대적인 수색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쵸.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겠죠. 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유가족분들이 관객들과 다양한 극장에서 만나 나가실 겁니다. 극장에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관객들, 우리 유족들 위로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같이 좀 뜻과 의지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계속 열렸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뉴스, 이 뉴스만은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하는 뉴스인데요. 지난주 조회수 높은 기사 4위를 기록한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 사전에 유가족은 없다.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우리 기사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뭐.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정령 없는 이상규명 국장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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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 없는 이상규명 국장법을 제정하라! 알고 싶어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밝혀주십시오. 부모들이 죽어야지 대통령이 저기 하는가 봐요. 저희들까지 죽어야지. 저희가 죄인들도 아닌데 어쩌면 한마디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심지어는 웃고 가는데 저희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애들만 불쌍한 것 같아요.
저희는 단 지푸라기를 잡을 심정으로 왔는데 하나도 저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배 안에서 왜 죽었나 그거 단 하나만 진실만을 말해주기를 좀 바라고요. 저희 죽기 전에 그거 꼭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애들 억울한 거요. 네, 어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예산안을 위해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전날부터 와서 노숙하고 계셨거든요, 가족분들이. 그 엄동설안에 엄동설안은 아니구나. 여하튼 추운 날씨에 그냥 네. 신문지 깔고 밤을 버티셨는데 과연 우리가 국민 맞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실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런 상황 자체가 다 보고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나가면 들어가면서 다 보이죠. 또 네. 보이죠. 보이기도 하고. 아무리 경호원하고 경찰 병력을 깔아놨어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대통령? 저희 그 현장 상황에 수습 기자가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 기자들은 다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습 기자는 이걸 들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인 줄 알고 이제 안 나가고 있다가 이걸로 딱 찍었는데 자기가 그걸 찍으면서도 참 그 상황 자체가 참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입장을 할 때 양옆으로 그 경호 병력이 양옆으로 세 줄 6줄로 쫙 서 있는 걸 보고 지금 이 사진 나가죠. 네. 어떤 중앙에 레드 카펫이 딱 깔려있고 레드 카페 양쪽에 양복 입은 분들이 쫙 네.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또 경찰들이 또 있죠. 있는데 네. 오, 그 옛날 예전 그- 나치 시대의 그 어떤 그 네. 군사용 필름 같았어요. 그 진시황의 네. 무덤에 있는 그 진흙으로 된 병사들 같은 그런 느낌? 네. 아니 왜 국회의사당에 국회에 대통령이 가는데 저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면 또 그 병력이라는 게 결국은 그 세월호 유가족과 대통령을 격리시키기 위한 용도로 쓴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정말 그 독재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요. 어떻게 비춰질지 국민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고 그렇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겠다, 잘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건데 실제로 국회에 들어가서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에 경제라는 말, 경제 살리기, 지금이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다. 경제라는 얘기를 무려 59번. 59번. 59번을 한 거예요. 경제 얘기만 하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한겨레 신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도 너무 지나쳤다. 아, 그렇죠. 실제로 국감 내내 세월호의 문제 그리고 MB 정부 하에서 자원외교 실패 등이 계속 폭넓게 거론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돈 달라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는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저는 네. 그 발언 스피치에서 더욱 이채로웠던 게 뭐냐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였어요.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사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는 바로 세월호가 그렇게 침몰했을 때 생존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단어를 썼다는 게 어쩌면은 정말 무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완전 누르기 위해서. 쓴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 지금 모든 독재자도 그랬고 소통이 결여된 비민주적인 정부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강조했던 게 경제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대단히 중요한 세계은행이죠. 네. 세계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로 뽑혔어요. 전 세계 189개 나라 중에서 5위야. 역대 최고의 기록이야. 보통 10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하기 좋은 나라의 5위가 어떤 의미가 봤더니 그만큼 정부가 규제를 다 완화시켜준다는 그렇죠. 거죠. 법인세 인하하고 하여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니 네. 세계에서 5번째면 웬만큼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웬만큼이 아니라 G20 네. 서방 선진국 G20의 몇일 것 같아요.
1위야 1위. 일이요. 제일 좋은 거야. 더 이상 우리가 왜냐면 서민들이 희생해 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근데 뭘 더 풀라는 겁니까? 노조에게 파업권이 없잖아요. 선진 국가 중에서 노조에게 그럼요. 파업권이 없네. 파업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그렇죠. 월급 안 주고. 자, 고발뉴스가 국회에서 저희가 밤샘을 하면서 또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들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우리는 확실히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또 국감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클릭해준 기사입니다. 트위터 RT가 가장 많은 기사였는데요. 멈출 줄 모르는 MB의 부실 자원외교 논란, 청문회가 불가피하다. 이런 기사를 많은 분들이 RT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MB의 부실 외교, 청문회를 넘어서 사실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할 텐데 사실 MB가 나오면은 네티즌들은 RT 많이 해요. 아직도 그런가요? 아직까지도 참 그 뭔가 신기하네. 이게 그 이미 이제 반응이 오는 거죠.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기사를 보니까 경호 횟수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우 횟수가 현직 대통령보다 더 많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많이 댕기는 거예요. 많이 댕긴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MB의 부실 외교만큼이나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조명을 받았던 스타, 국정감사 스타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부선이 누나 김부선 누님이었어요. 화끈해 아주 보면. 네. 아, 저는 이분만 보면 예전에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했던 그안 본 분들이 많잖아. 네, 말죽거리 자, 여하튼 그래요? 과거에 좀 놀았던 누나 역할의 대명사인데. 그렇죠. 야, 이번 청문회 과연 스타였는데 저희가 또 이거 빠질 수가 없죠. 고발뉴스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해온 영상이 있습니다. 활약상 함께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지금 2년 반 전에 관리소장 입으로 3분의 1이 제로가 나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물어볼 수조차 없고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도 않고 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인 곳이 관리사무실이었습니다. 저희 입주자 대표들과 관리소장은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 개인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누구나 앞집이 관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윗집이 얼마 나왔는지 주택법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관할 구청에 동대표들이 물어봅니다. 이걸 공개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집권당에서 6월에 민생 하시겠다고 반바지 입고 한번 하셔서 싹쓸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4대 악이라고 해서 음식을 넣으셨는데 의식주 생활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주거 생활을 5대 악으로 해서 정말 발빠르게 입법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네네. 언론인 여러분들이 좀 압박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국민들이 붙여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열사라고 하지 말고 투사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열사는 죽은 사람이래요. 열사는 예약이고요. 난방투사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만들어주셔서 저는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5번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안 한다고 막 추측하고 여과 없이 내보내고 그래서 리얼스토리 MBC에 지금 제가 소송을 했는데 그거 다시 보기 막아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제 갈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세요. 네, 하시죠. 전 정말 연기가 하고 싶지 이런 데 오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연기자로 돌아가게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자, 역시 이 포스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할만하세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사회 비판과 언론 비판까지 하시는 국감장에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이고 그렇죠. 국회 관리사무소 이거 왜 이렇게 비윤주적이냐? 그 와중에 또 그러면서 지난번에 새누리당 선거할 때 반바지 입고서 민생 경제 외치면서 싹쓸이 했는데 당신들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근데 또 불러주는 게 새누리당에서 불러주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불러줘가지고 만약에 우리 부선이 누나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아파트 이 문제, 난방 비리 문제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면 네. 새누리당 지지하겠다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이념이라든가 떠나서 그렇죠. 이 문제는 네.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당이라면 반드시 이건 해결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뭐 여야가 사실 이념적으로 거의 차별성이 없기도 하지만 네. 여하튼 우리 김부선 누님 한번 판에 보시죠. 네? 한번 보시죠. 진짜. 옛날에 저 부선이 누나랑 방송했었죠. 그때 한번 대형 사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사고 났었지? 그때 이제 연예인 스폰서 관련이었었는데 JTBC 그죠? 예, 제가 그 바로 옆 그게 표창원이 그렇죠. 뭐 시사돌 짓고 그래서 김부선 씨의 당당함 .jp를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장에 있던 제작진이라든가 옆에 있던 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랄까 항상 그 살얼음판을 걷는 중앙선을 살짝 넘는 여하튼 그럼에도 녹화로 해야 돼. 녹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김부선 누님을 꼭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로 한번. 녹화로. 자, 마지막 발 뉴스위크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인데요. 이 뭐 조금 전에도 어버이연합 얘기가 나왔는데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했어요. 어버이연합과 네. 우리 상호 형님이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버이연합 분들이 우리 저 어르신들 또래예요, 사실은 보면.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거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 그분들을 뭐 조소하거나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영화를 내리라고 하신다고 해서 마침 근처에 있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영화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옆에서 부추기고 허위로 거짓말로 이분들이 현혹시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데 이미 이 영상 짧은 영상인데 보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저희가 짧게 추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정말 전 국민의 가슴 아프게 했지요. 나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간 해양 교통사고였습니다. 영화 다이빙벨에 따르면 이 이종인 대표는 마치 영웅인 것처럼 정부에 항거하는 인명 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영웅인 것처럼 묘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치 우리 정부가 다이빙벨 투입을 막은 것처럼 꾸며냈다고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사기극이 다이빙벨을 둘러싼 이 터무니없는 사기극이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어서 이 극장에서 버젓이 상영되는 것이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르신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진정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영화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영화를 봐주시고 그 속에 진실이 없으면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어르신들, 영화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영화를 보시면 이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속지 마십시오. 영화 저희가 드릴게요. 네, 주세요. 영화표 드릴 테니까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렇게 제가 표를 드렸어요. 근데 보셨는지 네.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상호 선배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정말 젠틀하시고 공손하십니다. 아니. 제가 소리는 좀 쳤어요. 근데 이거 마이크를 안 주니까. 아니 근데 표도 주시고 저 같으면 저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분들이 제가 예전에 모 방송국 다큐멘터리 때 저 그거 봤어요. 반년 정도 저분들이랑 같이 얼굴 뵙고 산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그 직접 찾아가서 다큐멘터리, 예. 찾아가서. 저는 그 예전에 종로에 그 본부 있을 때 거기서 연설한 적도 있어요. 한 500명 앞에서 그렇죠, 예.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저 김남우 씨는 싸움 잘하니까. 근데 저기 뭐야
이렇게 인사 잘하고 일단 기본적인 애티튜드를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은 생각보다 잘 들어오세요. 잘 넘어오세요. 옛날 허재원 기자가 같이 버스 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쵸. 우리 주변에 사실 어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어떻게 저분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가가서 네. 말씀드리고 네.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냥 귀찮고 그냥 이게 말 섞기 싫고 한 것 때문에 그냥 피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뭐 적극적으로 찌라시 매체들이랑 소송을 하신다면서. 아니 뭐 그 얘기를 여기서. 그 약간 맥락이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동안 뭐 사실과 다른 어떤 그런 보도로 네. 저나 네. 혹은 뭐 이렇게 김용민 씨나 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보도 한 지금까지 세 군데 매체가 생각나네요. 예. 지금까지 뭐 이상우 선배는 저보다 더 심하죠. 저는 사기꾼, 살인자, 예. 그리고 사실 오보. 제가 MBC에서 뇌물을 5억인가 받아서 잘렸다. 이런 트위터 제가 다 지금 다 캡처해놨다. 예. 화면 캡처 다 해놓고 이제 프린터 다 해놓고 네. 했는데 좀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건 좀 아니다. 이제 대응을 하기로. 만약에 대응하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네. 우리 민국장 소송비 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한번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는 허위 사실로 국민들 호도하고 오도하는 거 좌시하지 말자고요. 가서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면 영화 한번 보세요. 이러거나 네. 표를 사드리거나 네. 아니면은 책임 있는 입장에 있는 언론인들이라든가 단체가 그러면 소송하거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화이팅! 저는 안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